2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와 주택가격 호조, 중국의 수출입 개선 등이 증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4흘 연속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18%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9%, 0.41%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중국 7월 수출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 2%를 웃도는 성적을 기록하면서 한동안 유럽 증시 악재로 작용한 미 연준 QE 축소 우려로 위축된 시장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영국은 0.29%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7%, 0.63%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수가 전주보다 5천 건 증가한 33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3만 6천 건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추세적인 청구 건수도 4주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반면 신흥국들의 성장은 오히려 둔화되는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8일 종합경기선행지수를 통한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처럼 선진국 경제와 신흥국 경제 간 성장 모멘텀의 차이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8월 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독일의 경제지표가 개선된 것도 투자 심리를 살렸습니다. 뉴욕 3대 지수와 유럽 증시 오랜만에 반등했는데요. 다만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벤트가 많았던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반등하는 데 성공했죠. 장 성수보다 종가상 상승폭을 줄이면서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수는 약했지만 개별 종목별로 더 강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하루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최근 숲보다는 나무, 지수보다는 종목을 봐야 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실적을 발표한 IT 부품주들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적도 좋았고요. 이런 코스닥 IT 부품주 향후 전망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대표되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제자리 걸음 그리고 또한 아니면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매출이 늘었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매출이 늘었다면 우리나라의 IT 부품 기업들도 다 실적이 좋아졌겠지. 예,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의 투자 심리는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반등 추이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좀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이 어느 정도 제약업종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는 와중에 최근 들어서 늦거래일 동안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이 사주고 있죠. 그만큼 저가 매수세가 좀 더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IT 부품주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추세가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시각이 저의 시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같이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IT 부품주들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는 게 바로 하단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전에 1555포인트를 가리키면서 어느 정도의 장중 고점을 형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었다면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는 벌써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 자체는 제약업종으로 지금 코스닥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형국으로 가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IT 부품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꾸준히 가지셔야 되는 게 하단에서 올라오는 패턴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코스닥도 똑같이 무너졌었다는 거죠. 그만큼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IT 부품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점점 실적이 나오면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 테마성 재료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 이쪽으로 매기세가 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추가적인 IT 부품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선별적인 과제가 필요하다. 당연히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향후 성장성을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종목 딱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파트론하고 플렉스컴 이 두 가지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플렉스컴 같이 보시면, 플렉스컴을 보시면 FPCB에 대한 업황 자체를 좀 더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플렉스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업황을 좀 더 예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단 자체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큰 반등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는 대주주의 지분 추가 소식도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 자체를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었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큰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 자체는 꺼질 수 있는 반등은 아니겠구나라고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BH 이런 기업들, 뭐 FPCB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벌써 2분기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예상이고, 거기에 대해서 3분기 업황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잡고 걸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더 유지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파트론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왜 파트론이 중요하냐면, 파트론이 중요한 이유가 코스닥이 랠리를 펼칠 때, 신고가를 낼 때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이 바로 카메라 모듈 업종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파트론이라는 기업이 가장 크게 올랐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총 10위권 내에 벌써 포함이 될 정도로 크게 오른 종목이었는데, 그만큼 카메라 업황 그리고 IT 부품의 업황 자체가 파트론의 주가 추이로 어느 정도는 주도주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파트론의 주가를 보면 아까 전에 봤던 IT 부품 섹터와 조금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IT 부품 섹터가 아직까지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형상이죠. 그래서 양봉 한계가 더 떴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주도주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파트론이 올라감에 따라서 추가적인 IT 부품주에 대해서도 차트 자체는 우상향 패턴을 좀 그릴 확률이 좀 더 높겠구나라는 걸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핫토픽을 한번 뽑는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카메라 모듈이겠죠. 일단은 우리나라면 어느 정도 기술력 확보되어 있는 그쪽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뽑는다면 케이스 이쪽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선별을 상당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케이스는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게 아니고 중소업체들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케이스였죠. 그래서 사출 성형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 뽑는다면 카메라 모듈 업체 아니면 카메라 센서 업체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같이 한번 공부를 하시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IT 부품주 실적이 좋은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오티 테크닉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면 그건 바로 반도체 업종이겠죠.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반도체 장비주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신다면 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같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신고가 패턴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주가의 형상이고요.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중소형 업체들도 다 같이 반도체를 상당히 가동률이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후공정 업체인 바로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가동률이 낮아졌다는 게 가장 큰 실적에 대한 문제점이었다면 그 부분 자체가 해결됨으로써 지금 신고가 패턴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반도체 마커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는 레이저 신규 장비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신제품 출시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업그레이드겠죠. 그런 관점에서 레이저 신규 장비를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좀 더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같이 한번 주가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서 올라오는 좀 패턴이 좀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봉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전 고점을 뚫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향을 나타내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매물 자체는 하단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만원대가 가장 중요한 패턴이었고 3만원대를 가볍게 올라가는 모습, 그거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주가를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해본다면 지금은 3차 파동 넘어가는 단계로서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급등 패턴으로 좀 바뀔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지지는 좀 받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반등 타이밍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매수가 보신다면 매수가는 44,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3,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오테크니스까지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병곤의 종목 박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회담 재개 소식에 어제 남북경협 관련주가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예, 일단 그 재료 자체가 네. 지금으로서는 주식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상을 하기가 힘든 재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당혹한 상황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재료가 나왔을 때 반응도 상당히 폭발적인데요. 일단은 북한이 지금 다시 회담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고, 또 처음에 이제 그 판을 깬 쪽이 북한이고 그때 이제 기자회담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비난을 하면서 끝났는데요. 네. 그러다가 다시 또 본인들이 이제 그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번에 전망 자체는 이제 그 우리 남쪽 정부의 그 요구 사항을 전부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괜찮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 매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추격 매수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거래 자체가 애초에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경협 관련 내용들은 너무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서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가 좀 지나친 편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지금 스페코 같은 종목들이 전쟁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그 내용이 뜨면서 주가가 떨어져서 하한가로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기업 내용도 괜찮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꾸준히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아줄 때, 가격이 좀 싸질 때, 뭐, 타이밍을 잡아서 공략한다든지, 이런 발상이 오히려 더 수익을 내는 데 유리하지 않겠나. 즉, 재료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는 것보다도 그 재료 때문에 차라리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매수함에 있어서도 가격적으로도 유리하고 타이밍 잡기도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당분간 상승은 좀 더 지속되되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 관련주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일진 머티리얼즈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추천받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테슬라 호실적으로 어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기록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상승 자체가 이제 네.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당분간 조금 더 추가 강세가 예상됩니다. 사실 요번에 더 못 올라가고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네. 이전에 종목들이 진행했던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2차 상승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승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1차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을 흐름을 이어나가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대충의 흐름이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예전에 이제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승을 한번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꾸준히 상승세를 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내리막을 탔는데 막판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추가 고점 돌파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조정을 받는 구간으로 서서히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진 머터리얼스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돌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좀 거치게 될 텐데 그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반전 자체가 앞에 고점을 뚫지 못하면은, 즉 18,000원 고점을 뚫지 못하면은 종목은 이제 좀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내리막을 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만약에 좀 높게 잡으셨다면은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금 더 보시되 고점 돌파가 더 이상 안 나오면 이제 매도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해외 증시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네. 지금 전력난과 연계시켜서 또 주가를 올리는 모습이 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경계를 하는 심리와 그 다음에 또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미 목표가 15,000원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인데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소프트맥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은 케이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모바일 게임 쪽에서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네오위즈 인터넷이라는 종목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시장의 가장 기대치가 큰 부분이 역시 중국 시장으로서의 진출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국내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검증이 되면은 중국 시장 가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중국하고 연계성이 높은 기업들이 결국 지금 주가의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또 그런 면에서 지금 신작 게임이 나오면은 그 가능성 계속 보고 있는 상태라서 그쪽으로 매기가 좀 많이 몰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중에 전통적으로 상승이 강했던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같은 종목들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네오위즈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바른손 게임즈라든지 또 소프트맥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맥스는 사실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나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꽤 많이 받은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미 주가가 상승하기 이전 수준까지 내려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전 포인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시장 자체가 지금 조정을 주려는 조짐이 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반전을 성공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도 이 조정이 좀 많이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접근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는 17,300원에서 17,5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 기대할 수 있는 소프트맥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인사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이벤트가 많았던 어제 우리 시장 더 밀리지 않고 일단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한국전력과 전기차 관련주 흐름 상당히 좋았고요. 또 IT 부품주들도 강하게 올라왔던데 어제장 분석과 함께 오늘 또 금요일장인데요. 전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요즘 저도 증권 시장에 한 3년 동안 있었는데 요즘 무슨 지표를 갖고 매매를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럽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참 너무나 참 고통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글로벌 증시가 빠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글로벌 증시가 계속 이제 좋은 상태인데 우리나라 증시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악재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그 악재를 따라가는 그런 이유를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은 현대자동차 노조의 이제 데모 부분,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일본 증시의 하락. 호재는 타지 않고 악재만 계속 타는 그런 부분인데 참 답답할 때 이렇게 흥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의 날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이미 개인들이 많이 깨져가지고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만 일단 어제도 하루 일교차가 굉장히 큰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도 보시면 이제 21일평 자체가 굉장히 이제 큰 저항들을 작용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기지개를 못 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기관들이 계속 이제 수익 게임을 전에는 기관들 시장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은 기관들이 철저하게 수익 위주로 가버리니까 이제 그 기관들이 개인들을 봐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개인들이 또 선물이 꽉 물려가 버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선물의 평균 가격이 이제 245 부분인데 개인들이 좀 먹으려고 하면 이제 먹지 못하게 바로 빼버리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개인들이 팔기를 안 주면서 선물 부분을 지금 이제 개인들이 마이너스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어제도 이제 245 이 평균 가격에서 굉장히 부분했다. 그러면 주식으로 볼 것 같으면 최근 주식 가격의 평균 가격이 지금 21일평입니다. 21일평인 1895포인트 전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는데 1895포인트에 대해서 주가를 한번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895를 넘어가면 양운, 1895를 내려가면 의문 모양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장세가 굉장히 여러분을 혼돈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주가가 급락 나오고 그런 부분은 아직 아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 보다시피 종합주가 지수가 갑자기 한 50포인트 빠졌죠. 빠지지만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세가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폭의 38%에서 브레이크 들은 부분이 의미를 둬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의미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식이 지금 하락 추세냐 아니면 눌림목 추세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보네. 저는 눌림목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목균형, 그 전환선과 기준선의 호전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선행 앞구름이 붉은 구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호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너무 위기를 느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DMI 지표가 일단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그런 모양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지속적인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DMI나 플러스 DMI 자체가 어떤 파워를 키우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가 자체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주식의 발목을 잡는 게 여러분 보다시피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다른 주식은 못 말리고 삼성전자 끝까지 발목 잡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도 뭐 일단 지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30만 원 이하는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빠짐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상승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주식이 크게 상승할 수 없다 이런 부분과,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가장 저평가됐다는 것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30만 원 이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이 아래쪽에 떠지는 언더슈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주식 승천에서도 주식 삼성전자를 거의 70% 배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켜보면 저 말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차트로 봐서는 데드크로스로 뭐 빠지는데, 삼성전자를 볼 때 실적을 우리가 전년비 보지 말고 다 상대비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때, 삼성전자 지금 자리에서는 120만 원 초반대는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주식이 뭐 불쑥불쑥 뛰지만은 삼성전자가 반등하지 못하면 주식 자체는 반등하지 못한다,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의 가장 근원이 삼성전자 쪽으로 한번 봐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60일평과 20일평의 축은 뭐냐? 지금 뭐 골든크로스를 내면 의미가 있죠. 의미는 있는데, 골든크로스 일보 직전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골든크로스를 낼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61평에 이제 몸부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61평이 몸부림 쳐봐야 앞으로 한 15일,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름 있으면 61평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분명히 저는 확신스럽게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번 9월 전에, 9월 만기 전에 2,000포인트를 본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말을 믿고 한번 버텨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1800 이하 포인트에서 제가 5V자 내가지고 주식 사라, 그리고 1850 이하에서는 2V자 내가 살아있을 때 아무도 그때는 주식이 더 빠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리는 장 자체가, 우리가 중국 증시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중국의 경기가 있지만 중국은 통제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힘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증시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주가 아니고 선물이 주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제 8시에 9시에 수익을 말하다 해서 제가 상승할 시황을 냈는데, 지금 선물이 이제 주가가 이제 포지션이 굉장히 적지만은, 포지션은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왜? 포지션이 정하지, 그만큼 지금 장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외국인 기관들이 포지션이 보통 3조씩 거는데, 이번 9월 들어서 1조를 넘긴 적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도 굉장히 시황을 좀 어렵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본다는 게 좀 못 올라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헷갈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145, 245 이 자리는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 평균 가격 245에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245가 선물 평균 가격임으로써 이 자리에서 주가가 빠지는 것도 싫고 오르는 것도 싫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만 지금 미결제 약정이 지금 11만 개나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11만 개나 있다는 것은 선물 장외와 장외 시장에서 굉장히 큰 싸움이 붙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번 크게 사고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미결제 약정이 크면은 선물이 옵션이 큰 사고가 터진다 했는데 분명히 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주식 자체를 나쁘게 절대 보면 안 되고, 우리 개인들이 지금 주가 못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결제 약정이 또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개인들이 너무 코어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개인들의 코어를 좀 떨고 가지 않을까. 떨다는 것은 주식이 좀 밀었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식을 어제 이제 빚내가 살았겠죠. 어제 빚내 사는 사람들은 뭐 단타내가지고 단타가 재미있을 것 같고요. 계속 주식 오늘까지도 박스권 매매를 계속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모든 것이 삼성전자의 플러스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플러스 나야만 되는데, 삼성전자가 계속 외국인들이 비중이 높으니까 이제 발목 잡는 그런 부분이 계속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가격이 삼성전자가 이제 481일평 하방, 481일평 하방은 이게 대세 하락인데, 과연 삼성전자가 대세 하락이냐? 제가 볼 때 그건 아니고 속임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61일평은 300 데드크로스 나는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보통 데드크로스 나면 단기 반등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을 좀 호전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장이 글로벌 증시하고 반대로 움직인 것은 중국의 영향, 그보다는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은 선물과 주식과 옵션과 ELW에 있지만 과거는 주식이 주가 있지만 지금 선물이 줍니다. 선물이 주라는 것은 주식을 하시더라도 선물을 배야 된다. 그럼 과거는 주식 배우고 선물 배웠지만 지금은 선물을 알고 주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 하실 분들은 선물을 배우고 싶은 분은 제가 오프라인 강좌를 매주 토요일 날 오후 4시 영동포 구청역 5번 출구에서 한성빌딩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선물이 245 평균 가격이다. 평균 가격에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치열한 공방이다. 치열한 공방이 있다는 것은 짧은 단타 매매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 주식이 추세가 죽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절대 지금 나쁘게 보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또 이제 주식이 선물이 245를 도전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한번 재밌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지수와 지금 다른 제가 지수는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지수가 저평가되는 부분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 지수 중에 제일 안 떴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이 최근에 이제 3개월에 10% 수익인데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이 마이너스 1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미국의 반도체보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더 수익이 좋은데도 마이너스 13이라고 해서 괴리율이 25%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기전자 주식들이 25% 반등,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에서 25%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우리나라 전기전자 지수가 괴리가 난 이후의 주가 상승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2년 후에 69만 원대 삼성전자를 1할 이자 내고 타락해가지고 제가 더블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전기전자 지수가 이 괴리가 있을 때 제가 추천했는데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여러분께서는 저는 오브이자 내가 사도 되는 충분한 자리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피보 중심 월봉 피보 중심 자리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빠져봐야 언더슈팅이다. 그래서 1882자리 과거같이 1770자리 또 가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이고 또 주피봇으로 봤을 때 1885 이 부분이 1800 주피봇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요즘 장 보시면 글로벌 증시가 계속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힘없는 부분은 여러분들 당황하셨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역시계로 봐서는 지금 서서히 매물대 중심에 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식이 안 움직이는 자리거든요. 지금 평균 가격이 지금 그 심리적인 주식이 1900포인트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 1880포인트라는 것은 주가 지수가 지금 한 25포인트 정도 언더슈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은 오늘은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더운데 주식도 짜증나고 뭐 속에 열불이 나고 있죠. 저도 열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오늘 9시 수익을 말하다 내일 토요일 오후 4시 영등포 구청역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촌음 신청원입니다. 네, 이번 달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기보다 잘 견디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 삼성전자 방향성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한국전력입니다. 전력전의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 개발, 투자, 보유부동산, 활력사업 및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영위하는 세계적인 전력회사입니다. 한국전력의 사업은 전기판매 사업과 원자력 발전 사업 부분, 화력 발전 사업 부분, 기타 사업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사업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영업 조직을 강화하고 신재생 발전 분야로 사업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액은 계속 증가 중에 있으나 현재 2년 정도 적자에서 올해부터는 흑자로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보율이 148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두세 달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리도 및 신용들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제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 달 전에 이 부분에서 추천해서 약 10% 정도 수익을 드렸고요. 다시 재차 상승이 가능합니다. 어제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기세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그 안을 설정한 것 같은데 전기세 요금이 인상되면 한국전력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를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인 21,900원에서 아래 위로 2% 플러스 마이너스 내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3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8,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은 단타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금요일이라서 가볍게 제가 단타 종목 하나, 한 종목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요일 거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네. 너무 매매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심심할까봐 제가 보성파이텍이라는 종목을 한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단타 종목은 보성파이텍인데요. 산업재 및 전기 관련 주식입니다. 전력산업 전문업체로 증전기류, 송배전 기기, 철구조물 등을 개발,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은 국가기관산업으로서 정부의 육성정책과 내수시장 보호정책으로 고도의 성장 기록 중이며 안정적인 사업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은 143%입니다. 매수가는 1,880원에서 2,000원 사이입니다. 목표가는 2,100원, 그러니까 작게 5%를 드린 겁니다. 오늘 단타 종목이니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서 3%나 5% 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장이 솔직히 상당히 힘듭니다. 수익 내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종합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전체적으로 약세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꾸준한 인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저희 증권방송에 현재 증권방송이 7개가 있는데요. 여기 4군데에서 전문가 수익률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2달 가까이 수익률과 상승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힘든 부분도 몇 가지 있지만 현재 꾸준히 인내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수익을 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있을 강연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에서 좌측으로 150m 정도 오시면 한성병원 빌딩 3층에 있는 지원투자 에셋에서 제가 직접 강의합니다. 수익이 안 나시고 힘드신 분들은 많이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태명성 교육센터와 매매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꼭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수익률 1위를 자랑하는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네, 8월 9일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승용 대표와 오늘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뉴욕 증시 나흘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보다 경제 지표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개장 앞두고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구 전략이라는 우려감, 악재 부분 계속 이제 시장에 작용을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개선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을 오르락 내리락 큰 그림에서 어떤 한 방향으로 추구해 나가지 못하게 오히려 그 상단을 막아놓고 하단을 방어해주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등락장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구 전략을 놓고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시장 내에 기반영됐다라는 의견 그리고 익숙한 악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 아무래도 그 시장 충격 만약에 이제 그 출구 전략이 나타난다면 시장 충격은 크게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중심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난밤 글로벌 시장 내에서 나타난
나타났었던 경제지표의 호조, 뭐 중국의 무역 수지 개선이랄지 아니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 추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오늘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 중국의 무역 수지 부분 긍정적인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 시장 내에는 이미 일정 부분 좀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내에 어제 10시 전후에서 좀 그 지표가 발표가 됐었죠. 그 이후에 조선주랄지 경기 민감주, 특히나 뭐 소재주, 화학주들의 상승 부분 나타났었다라는 점, 지난번 글로벌 증시의 상승 부분이 오늘까지 우리 시장 내에 이어질지는 다소간 좀 미지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죠. 테슬라에 대한 어떤 미국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시장 부분들, 시장 내에서 상당히 관심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테슬라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우리 시장 2차 전지의 반응, 시장 반응 상당히 좀 뜨겁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테슬라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53불로 어제 끝났습니다. 장중 최고치는 158불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마켓 쉐어,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한 7천만 대 정도 팔리고 있는데 테슬라가 팔고 있는 자동차 대수 연간 한 2만 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시가총액, 테슬라 모터의 시가총액은 우주 돈은 한 19조 원 정도 되고요. 반면에 현대차의 시가총액 한 50조 원 정도 됩니다. 과연 이게 정말 맞는 숫자일까? 그 시가총액에 대한 평가 자체가 맞을까 틀릴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상 너무나 큰 막연한 기대감만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3거래일째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오늘장의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장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계속 이제 어젯밤에 글로벌 증시 상승을 했습니다만 지금 외국인 수급, 지금 그 수급이 어쨌든 전체 시장 상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 대형주들 중심으로 지금 현재 그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현재 우리 시장 내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팔게 되면 전체로 환율 시장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 시장 어제 같은 경우는 원화의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환율 상승 시작했다 다시 이제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상황들 지금 현재 그 시장이 상당 부분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보시게 되면 환율 시장 가장 민감하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이고요. 그 뒤를 따르는 것이 결국 주식 시장이 되겠습니다. 주식 시장의 움직임은 결국은 환율 시장을 뒤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사이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하시면요. 지금 현재 조금 좀 상당 부분 조심해야 될 그런 좀 구간이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그 시나리오 모멘텀, 시나리오 그 기간별 시나리오를 좀 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도 아울러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오늘 외국인의 매도, 최근 외국인의 매도 전환들이 과연 추세적인 전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조금은 더 무게 중심을 두시고 지금 현재 좀 출구 전략에 대한 준비 좀 차근차근히 해 나가셔야 되겠다는 게 오히려 지금 일희일비하는 그런 장세에 편승하시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보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외환시장 흐름과 수급적인 부분 잘 체크하자라는 말씀 들어봤는데 오늘도 중국 지표가 대거 쏟아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장 이 종목 저 종목 쫓아가기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외국인 수급 무조건 주목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종목 내지는 업종 쫓아가시는 추경 매수보다는요. 오히려 좀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식 매수를 안 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철저하게 참 다소간은 좀 관망의 양상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그 IT, 특히나 이제 그 삼성전자랄지 SK 하이닉스랄지 아니면 LG전자에 대한 관심, IT가 상당 부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낙폭 과대 쪽으로 마음이 쏠리면서 IT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전환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전체적인 빅사이클 상에서 본다면 IT는 이미 지금 현재 그 제품의 혁명에 따른 어떤 그 모멘텀을 받는 시기는 지났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합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IT 가격
경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는 것, 가격 경쟁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IT의 어떤 그 수익성의 하락은 어찌 보면 명확관화한 그런 사실이다. 따라서 외국인들, 특히나 IT의 빅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쇠퇴기로 들어가는, 하락기로 들어가는 그런 무게중심이 많이 쏠려 있다라는 것. 따라서 IT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그 보수적인 플레이, 이런 부분들을 꼭 머리에 염두하시고 IT에 대한 섣부른 매수는 조금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지금 틈새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무형자산 관련주들, 무형산업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좀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 이제 그 정부의 그 창조 경제랄지, 그리고 미국의 GDP에다가 무형 가치를 포함한다라는 이런 부분과 연관을 시키면서 큰 그림 속에서 하반기 출구 전략과 동시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 내 우려감이 확산이 된다면 이런 그 틈새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창조경제의 비클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광주, 여행주, 그리고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주에 관심의 폭을 서서히 높여 가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 지표도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중국에 관련 중국 경제 지표, 글쎄요,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이 이렇습니다. 이미 시장 내에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하느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같은, 통상 같은 이제 숫자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의 방향이 다소간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수출 확대, 수입 확대 쪽으로, 그리고 그 흑자 폭이 확대됐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한편에서는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었는데, 참으로 이제 악재는, 나쁜 쪽으로의 평가는 시장이 좀 다소간 묻혀버리는, 상쇄되어버리는 그런, 효과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오늘도 다소간은 아직까지는 유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의 출구 전략에 반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분명히 한편에는 있다라는 것. 따라서 그 중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 일단은 다소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 전략 말씀하실 때 추경 매수보다는 당분간 시장을 관망하는 전략도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칠게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